네, 우리 자체 교재는 몇 쪽을 보시냐면은 25쪽을 한번 봐봐. 25쪽. 지금 우리가 1학년 파트긴 한데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서 살펴보면 기체들은 스스로 운동을 한다. 입자들이 운동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입자들이 운동하는 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 어,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증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둘 다 스스로 운동하는 건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 입자들이 점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농도가 많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증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증발이라고 하는 건 액체 상태의 입자들이 기체 상태로 날아가는 건데, 어디서 날아가는 거냐면, 액체의 이렇게 표면에서만 날아가는 거. 액체의 표면에서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나는 이제 그만 갈 거야 하면서 날아가는 이런 걸 우리가 증발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기체가 스스로 운동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전문적인 기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보일의 법칙. 보일 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둘 다 기체와 관련된 거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인 녀석들에 대해서만 공부할 건데 기체들이 이런 법칙을 따라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데 좀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선 기체들은요. 자, 풍선을 생각해 볼게. 자, 풍선 속에 기체가 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은 이 안에서 매우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을 거야. 어, 그러면 기체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기체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부피. 기체는 부피를 가지고 있어. 기체의 부피는 뭘 말하는 거냐면 기체가 운동하는 모든 공간을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풍선 속에 기체가 갇혀 있다. 그럼 이 풍선 전체가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부피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기체는 압력도 가지고 있어요. 자,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뭘 압력이라고 하냐면 기체가 움직이면서 이 풍선 안쪽을 빵빵빵빵 계속 치고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계속 충돌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충돌하는 걸 우리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체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 얘들은 뭐 0도씨에서도 기체가 운동을 하고 있고 10도씨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뭐 50도씨, 70도씨, 100도씨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기체는 온도도 있고 그 공간, 부피도 있고 그다음에 얘들이 나타내는 압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부피, 압력, 온도,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셋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 보일의 법칙은 뭐냐? 보일의 법칙은 기체들의 부피와 압력에 대한 법칙이야. 그래서 얘들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요약부터 하고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체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체는 압력을 크게 하면 압력을 크게 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작아진다. 서로 상대적인 반대의 역할을 갖고 있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자, 지금 세 개 중에서 압력, 부피, 온도 세 개 중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일정하게 두고 보는 겁니다. 샤를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오늘 공부할 거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 자, 샤를 법칙은 뭐냐면 얘는 압력을 일정하게 두고 압력이
일정한다는 조건에서 얘는 기체의 온도, 기체의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따라서 올라간다. 요걸 이용하는, 이 이야기를 사리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보는 법칙은 우리가 보일 법칙.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보는 건 우리는 샤르의 법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볼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압력이라는 거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압력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도 압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가 있는데 이 스펀지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어. 그럼 이 물체가 스펀지에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누르는 힘이 있겠지? 그 힘이 바로 압력이야. 그런데 이 물체가 누르는 힘이 똑같이 100뉴턴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세워서 누르는 거 하고, 세워서 누르는 거 하고, 이렇게 옆으로 눕혀 있어서 누르는 힘하고는 좀 달라. 왜 그러냐면, 닿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100뉴턴이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닿는 면적이 얘는 좁고, 얘는 넓거든? 그러면, 어, 누가 더 많은 힘을 받겠어요? 바로 왼쪽이 더 많은 힘을 받거든? 바로 이게 압력이야. 즉,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압력은 누르는 힘은 힘이야. 힘은 힘인데, 어디에 누르는 힘이냐? 바로 닿는 면적당 누르는 힘이 바로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누르는 것이 더 압력이 큰 거지. 같은 힘으로 누른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음, 볼펜이나 못을 생각해 볼까요? 자, 못을 보게 되면 못 끝이 이렇게 뾰족하죠? 못 끝이 뾰족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무나 여기다가 못을 박으려고 할 때 내가 어떤 힘, 100뉴턴이라는 힘으로 이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닿는 면적이 뾰족하니까 굉장히 작을 거 아니야? 이 면적을 굉장히 작게 하면은 누르는 압력이 매우 커져서 못이 쉽게 잘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친다 하더라도 면적이 작아지게 되면은 압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교재를 한번 보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33쪽을 한번 볼게요. 33쪽을 한번 볼래요? 교재 33쪽을 보면은 여기 17번 문제가 나왔거든? 이거 한번 볼게요. 가나다 같이 스펀지 위에 벽돌을 올려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압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벽돌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벽돌의 무게는 똑같기 때문에 이 벽돌이 누르는 힘은 똑같다고요. 얘가 100뉴턴이다 그러면 두 번째 나에서도 누르는 힘은 100뉴턴이에요. 자, 그런데 압력은 누가 더 클까?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압력이 클까요? 음, 가가 더 큰 거예요. 왜냐면 닿는 면적이 가는 작고 나는 면적이 넓잖아. 그치? 압력이라는 건 방금 얘기했지? 뭐분의 뭐라고요?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닿는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같은 힘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닿는 면적이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가의 압력이 나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닿는 면적이 작아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압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뭐냐? 기체들은 이렇게 닿는 면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체의 압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은 우리가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풍선을 예를 들었는데, 자, 풍선 속에 기체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기체들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면서 풍선 벽에 계속해서 충돌할 거예요. 그래서 기체들의 압력은 결국에 뭘로 표현하냐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 이 충돌하는 횟수가 바로 기체의 압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충돌하는 것이 힘이고 그 닿는 면적이 여기잖아. 그치? 근데 기체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뭘로 이야기한다?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로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바로 뭐다? 기체의 압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이 공간 속에 기체가 갇혀 있다고 한번 볼게요. 기체가 갇혀 있어요, 여기. 이 아래 공간 속에 기체가 갇혀 있어. 자, 기체가 지금 여기 4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기체가 4개가 있다. 그럼 이 기체 4개가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횟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기체의 압력이에요. 이때 기체의 압력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해볼게요. 기체가 두드리는 이 충돌하는 횟수가 있을 때 그때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한번 해볼게. 기체의 압력이 이때 1기압이었다. 근데 기체를 눌러가지고 부피를 반으로 줄였다. 기체를 눌렀어, 이렇게. 눌러서 부피를 반으로 줄였어. 요때의 부피가 2리터였는데 기체를 눌러가지고 반으로 줄였어. 자, 반으로 줄였을 때 기체의 개수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어. 단지 기체가 노는 공간만 변하는 거야. 자, 기체의 속력이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기체는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부피가 1리터로 지금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죠? 몇 배 증가하냐면 공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2배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치? 왜냐면 똑같이 충돌한다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충돌하니까 더 많은 수를 충돌하겠지. 그 얘기는 충돌을 하면서 뭐가 증가한다?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압력이 1기압에서 몇 기압으로 바뀌냐면 2기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기체의 압력이 2배 증가하니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줄은 거와 똑같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기체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기체의 압력은 2배가 되는 거야. 맞아요? 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교재를 볼게요. 25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 25페이지를 볼게요. 자, 25페이지 보면은 기체 압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기체들의 압력은 이렇게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는데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볼게. 가운데. 자, 이때 공간 속에 이 작은 공간 속에 기체들이 이렇게 갇혀 있어. 그래서 막 벽을 두드려. 두드리면은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여기서 나타나겠지, 그치? 막 충돌하니까. 그때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 압력 우리가 2기압이라고 해볼게요. 자,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2기압이다. 음. 그때 내가 여기서 압력을 증가시켰다. 여기 지금 추를 올려놓은 만큼 이렇게 공간이 줄어들 텐데 추를 2배를 올려놨어. 그러면 밖에 기압이 몇 기압이 된 거죠? 4기압이 된 거야. 추가 지금 2배로 늘었지.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외부에서 누르는 힘, 이걸 외부 압력이라고 이야기해. 자, 그럼 외부 압력을 지금 2배로 증가시켰어. 외부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니까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누르는 힘이 2배가 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면은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된다? 더 빠바바바바박 더 많이 충돌하겠지, 처음보다. 충돌한 횟수가 증가하게 것이고, 자, 충돌한 횟수가 곧 뭐라고? 기체의 압력이라고. 기체 압력이 증가했네. 자,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외부의 압력이 2배 증가하고, 외부 압력이 2배 증가하고, 기체의 부피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그러면서 기체의 압력이 2배로 증가한 거지. 이해될까요? 반대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밖에서 누르는 힘을 줄였어.
그래서 일기압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누르는 힘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얘들의 속력은 그대로인데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지? 자, 외부 압력을 줄이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다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봅시다.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추를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때 여기서 기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 충돌하고 있어. 빠바바방 충돌하고 있어. 자, 이때 밖에서 올려놓은 추를 우리는 외부 압력이라고 할 거예요.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라는 거지. 자, 외부 압력을 그냥 E라고 할게요, 여러분. 단위를 안 쓸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두 개야. 두 개의 힘으로 누를 때 이 안쪽에 가지고 있는 기체의 부피를 밑에다 씁시다. 기체의 부피는 얼마냐? 기체 부피를 2라고 할게요. 자, 기체 부피가 2였다. 그러면 외부 압력이 2일 때 기체 부피가 2였어요. 이 상태에서 압력을 두 배로 늘린다. 외부의 압력을 두 배로 늘린다. 그럼 추를 두 배로 늘리는 거야. 그럼 추가 4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4개 올렸어. 그러면 외부 압력을 지금 몇 배 시킨 거죠? 외부 압력이 4가 되는 거지? 외부 압력이 4가 되는 거야. 두 배로 늘린 거죠, 압력을.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기체의 부피는 1이 되겠지. 어떻게 돼요, 부피는?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자, 줄어들면서 얘가 충돌하는 횟수가 2배 증가하게 되는 거지. 2배 증가하니까 얘의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2배 증가하면서 가운데 있을 때 기체의 압력이 2라고 한다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충돌한 횟수가 2배가 늘게 되고 압력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음. 자, 요걸 통해서 반대로 우리가 압력을 줄여버린다.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줄였어, 반대로. 반대로 줄였어, 외부에서 누르는 힘을. 추를 하나만 올려놔. 그럼 외부 압력이 1이 돼. 외부 압력. 누르는 힘이 1이야. 압력을 지금 반으로 줄였어요. 줄이게 되면 부피는 늘어나게 되겠지. 얼마로? 2배 늘어나게 되겠죠. 2에서 4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개수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3개는 똑같은데 충돌을 천천히 할 테니까 압력은 처음에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얼마가 된다? 1로 바뀌게 된다. 2에서 1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어, X축을 압력이라고 하고 Y축을 부피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기체의 압력이 2일 때 기체의 부피가 얼마였어요? 2였어요. 그지? 음. 근데 기체의 압력이 4가 되면 부피가 얼마가 됐죠? 1이 됐죠? 기체 압력이 1이 되면 부피는 얼마가 됐어요? 4가 됐죠?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바로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아, 기체는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커진다. 서로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떻다? 반대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은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오늘 배우는 보일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각각의 이 점들 A점, B점, C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A점과 B점과 C점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해볼게요. 우리가 압력을 pressure, P라고 하고 부피를 volume, V라고 한다면 어, A점과 B점과 C점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P 곱하기 V를 해볼게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4, 4. B의 PV 값 얼마입니까? 4. C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얼마야? 4. 오, 반비례한다 이 말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바로 이 구간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어느 점이나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렇지? 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아래 보면은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뭐냐? 바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그럼 반비례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고 각각의 점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은 서로 같은 값을 나타낸다. 압력이 점점 증가하면 부피는 그에 반해서 반대로 감소한다. 이게 바로 뭐다? 보일의 법칙이다. 자, 주의할 것은 지금 여기서 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입자의 개수 그대로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일정한 거? 그치? 일정하죠. 개수. 자, 입자들의 빠르기, 속력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변한 건 뭐야? 공간, 부피만 변한 거야. 부피가 변했기 때문에 충돌한 횟수가 변한 거지 개수나 속력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 자, 이 법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우리가 풍선을 보게 되면 헬륨 풍선,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딱 놓치게 되잖아? 그럼 헬륨 풍선이 쭉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져요. 자, 왜 커질까요? 자, 풍선이 왜 커질까? 자, 풍선이 요 땅에 있을 때는 풍선이 이만해. 근데 하늘 높이 올라가면 풍선이 점점 커져요. 왜 커졌을까? 기체가 개수가 많아졌을까요? 그건 아니겠지. 풍선 속에 기체가 3개 있었어. 그럼 위에 올라갔을 때도 기체는 똑같이 3개예요. 기체의 크기도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바뀐 거냐? 아래쪽에서는 이 풍선을 누르는 공기 입자들이 많잖아. 아래는 공기가 많단 말이야. 중력에 의해서 공기가 많이 붙잡혀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서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래쪽에서는 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크다고. 응. 아래쪽에서는 뭐가 크다? 바로 공기가 누르는 이 기압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작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공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적어져. 기압이 적어지게 되면 밖에서 누르는 외부 압력이잖아요, 이게. 외부 압력이 줄어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는 거지.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충돌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돼요. 이 안쪽, 처음 아래쪽에서 밖쪽에서 공기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 풍선이 크기가 언제까지 커지다가 일정해지냐면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공기 압력이랑 바깥쪽에서 공기가 풍선을 미는 압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풍선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공기가 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일기압이었으면 풍선이 이 기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이 압력도 몇 기압이다? 바로 기체의 압력도 몇 기압이다? 똑같다. 일기압이었다.
충돌하는 것이 1기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부 공기가 적어지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외부 기압이 0.5기압으로 줄어들었다면, 위로 올라가면서 기압이 줄어들었다면 안쪽에서 충돌하는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도 이제 몇 기압이 된 거예요? 0.5기압이 될 때까지, 충돌을 적게 하면서 0.5기압이 될 때까지 풍선이 이렇게 부풀다가 멈추는 거야.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했지. 기압이 큰 곳에서는 부피는 작아졌고, 기압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잠수부가, 우리가 물속에서 공기를 내뿜게 되면은, 물속에서 공기가 작은데 위로 올라올수록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거든, 이렇게. 왜 커지냐? 물 안쪽에서는 압력이 커져. 압력이 커. 물 안쪽에서는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피는 작다.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대다. 이게 보일 법칙.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물이 누르는 압력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져. 풍선이 커지는 건 원리 똑같죠.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작아진 만큼 기체가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도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체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다. 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그런데 에어 신발 있잖아. 그치? 자, 이걸 왜 신을까, 우리가? 아래로 떨어질 때 꿍 하고 누르면 바깥쪽에서 압력이 커지잖아. 그치? 이 압력이 커지면 이 부피가 줄어들겠죠? 이 부피가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의 충격을 흡수해 주니까 우리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기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셋의 공통점은 뭔가요? 전부 기체가 압력이 커지면 또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한다. 자, 여기서 변하지 않은 거 온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대 가정이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음, 이해되겠어요? 이게 바로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자, 2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봤나요? 34쪽을 보세요. 봤어요? 조금 어려울 텐데 한번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문제를 푸는데 1분 드릴게요. 1분 줬다가 선생님이 정답을 쓰세요 하고 채팅창에 쓰면은 그때 정답 올려주면 됩니다. 주명이 채팅 쓴 거 선생님 지금 못 봤거든. 어떤 거 못 적은 거 얘기하는 건지 이따가 어, 다시 한번 해줄게. 보여줄게. 자, 일단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22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직 좀 어려우려나? 이것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같이 하고 이것만 같이 해볼게. 자, 그림과 같이 기체를 넣고요. 자, 올려놓은 추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추를 보면 한 개, 두 개, 네 개,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뭐가 증가한 거지? 외부의 압력이 증가한 거죠. 자, 외부 압력이 1, 2, 4, 압력이 2배, 4배가 된 거예요. 압력이 2배, 압력이 또 2배 증가시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고. 그치? 부피가 여기서 2분의 1로 줄어들 것이고, 또 여기서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또 여기서 2분의 1로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 역시 풍선하고 똑같아.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곧 기체의 압력이에요. 그럼 기체 압력도 여기가 1이면 여기선 기체 압력도 2고 여기서 기체 압력은 4가 되는 거야. 왜? 충돌한 횟수가 2배씩 증가하니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입자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가 달라져요? 아니지. 개수는 전부 어때?
같잖아. 개수 안 바뀌어요.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 그치? 서로 반비례 관계야. 따라서 어떤 점이든 부피 곱하기 압력은 전부 어때요? 같다고요. 전부 같은 거 맞아요. 그치? 자, 운동 속력. 자, 얘들의 속력이 지금 달라졌을까? 속력이 빨라져서 압력이 증가한 게 아니죠. 애들은 똑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 애들이 벽에 가서 빵빵빵빵 부딪히고 있는데 벽이 지금 점점 쪼여오는 거야. 내가 빨라진 게 아니라 벽이 쪼여지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력은 전부 똑같은 거죠.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 점점 다로 갈수록 커졌겠죠. 충돌 횟수가 커졌으니까 기체의 압력이 커진 거지. 충돌 횟수가 곧 뭐다? 기체의 압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입자 사이의 거리. 자, 거리는 점점 갈수록 가나다로 갈수록 줄어든 건 맞지. 그치? 음, 따라서 이것도 맞게 되는 거야. 답은 요거는 두 개. 2번과 5번 되겠네요. 입자 사이 거리가 줄어들었죠. 거리가 곧 뭐냐면 입자 사이 거리가 곧 기체의 부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보일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속력 변화도 없습니다. 단지 공간이 줄어들어서 얘들이 충돌을 많이 한다. 즉,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 만큼 기체가 때리는 충돌이 증가해서 압력이 커지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까요? 네. 아, 31번 문제 볼게요. 31번. 다음 장에 보면 31번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감압 용기라는 게 나오는데, 자, 감압 용기라는 건 압력을 감소시킨다 이거야. 압력을 감소시킨다.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를 감압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력 감소시킬까? 지금 이 펌프를 통해서 펌프질을 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공기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 풍선과 이 통 안에 있는 이 빨간색 공기들 있잖아. 이 공기들이 이 펌프질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남아있는 공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지. 음. 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요 앞에 있는 그림은 공기를 이미 빼낸 상황이에요. 빼냈으면은 지금 공기가 줄어드는 거고요. 공기가 줄어들었다는 건 누르는 압력이 처음보다 어땠다? 감소했다. 자, 공기를 뺐어요. 뺀 순간입니다. 압력이 줄어들었다.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커지죠. 지금 공기를 뺐기 때문에 풍선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한 거예요. 감소하니까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풍선을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니까 풍선의 부피가 커진 거고요. 반대로 여기는 다시 공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 뚜껑을 누르면 다시 공기가 들어가거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밖에서 이제 풍선을 누르는 힘이 다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압력이 풍선을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커진 거야. 자, 압력이 커지니까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게 됐죠. 자,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쓰라고 하면 그때 쓰세요. 어떻게 될까? 공기를 빼낼 때 감압용기 속 압력은 높아진다. 공기를 빼낼 때 용기 속 고온풍선은 커진다. 다시 채울 때 용기 속 압력은 낮아진다. 다시 채울 때 용기 속 풍선은 작아진다. 빼낼 때 용기 속 기체 입자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음.
어, 자, 같이 보게 되면, 이거 같이 봐야 되겠다. 왜냐면 정답이 두 개네요, 이것도. 지금 다시 보니까 두 개네. 선생님이 이거 그냥 답 하나만 보고 했더니 다시 두 개가 될 수 있겠네요. 공기를 뺐어요. 빼내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죠? 빼내면은 풍선이 커지겠죠. 2번 맞는 말이고요. 다시 채웠어요. 채우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러면서 공기를 다시 채울 때 공풍선 작아진다. 다시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것도 4번도 맞네요. 문제 선생님이 답을 잘못 써줬네. 31번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다시 보니까 2번도 맞는 말이고 4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 공기를 빼낼 때, 자, 공기를 빼내요. 빼내면은,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는 입자들이 별로 없잖아. 그치? 처음보다. 처음보다 별로 없으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4번, 5번 다 답으로 정답으로 처리해야 되겠네.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미안해요. 선생님이 답을 2번만 썼는데 2번, 4번, 5번 다 정답 처리를 하겠습니다. 31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음, 어, 선생님이 이거 답 쓰라고 하려고 했다가 좀 아까 이 답을 확인하고 정답이 하나가 아니어서 답 쓰란 말을 안 했어요. 미안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게 바로 뭐다? 음, 보이려 법칙이다. 어.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시간, 샤르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샤르르 법칙,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샤르르 법칙. 자, 보일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보일 법칙은 뭐였어요? 뭐와 뭐의 관계였어요? 바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였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다? 작아진다. 이게 보일 법칙이었어요. 샤르르 법칙은 뭐냐면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보는 거야. 어,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열기구를 생각해봐, 여러분. 열기구를 보게 되면 여기 열기구에 풍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불을 떼잖아. 불을 떼면은 풍선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죠, 이렇게. 어, 이게 바로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풍선의 부피가 커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온도가 높아지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겠는가? 음, 바로 기체의 성질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그랬어. 우리가 확산할 때도 배웠지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진다. 그래서 확산이 잘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체의 운동 빠르기에 영향을 주는 건 무조건 뭐예요?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증가하는 겁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자, 아까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는 얘들의 속도가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들의 속력, 빠르기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지. 자, 속력이 증가하니까 벽면의 충돌을 어떻게 하겠어? 많이 하겠네? 자, 충돌을 많이 하니까 얘들을 밀어내겠죠? 밀어내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부피가 커집니다. 언제까지 커질까요? 지금 처음에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서 기체가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도 몇 기압? 1기압이에요. 자, 풍선의 크기는 안쪽과 바깥쪽이 똑같을 때의 크기로 정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1기압이면 얘도 1기압인 거야.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충돌을 많이 하면서 기체가 밖으로 많이 밀어내겠죠? 언제까지 밀어낸다? 이 바깥쪽이 1기압인데 안쪽이 똑같이 일기압이 될 때까지 풍선이 커지는 거죠. 선생님, 충돌을 많이 하는데 왜 일기압이에요? 더 기압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크기가 똑같으면은 기압이 커지는 거지. 크기가 똑같았다면은 기체의 압력이 더 커지는 건 맞지만 크기가 이거 커짐으로써 일기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동일한 기압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된 거야? 바로 부피가 증가한 거예요.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샤를의 법칙이야. 알겠어요? 샤를의 법칙. 얘들 신났네. 괜찮아. 지민아 잘했어. 거기 지민이가 거기다가 다시 그 뭐냐 쓴 거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 누르면은 어, 삭제가 돼요. 내가 삭제했네. 잘했어요. 자, 샤넬 법칙은 이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요. 샤넬의 법칙을 조사를 해봤어. 샤넬의 법칙은 뭐라고요? 온도와 부피의 관계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진다. 이게 바로 샤넬 법칙이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부피가 커지나 관찰해봤어요. 이거 온도야, 온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거든? 자, 섭씨 온도가 0도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0도씨에서도 기체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풍선이 있으면, 풍선은 0도씨에서도 이렇게 부피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0도씨에서도 기체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있겠지. 그때 0도씨 때의 부피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10이라고 해볼게요. 0도씨 부피에. 10. 어. 0도씨 때 부피가 10리터라고 해볼게요. 음. 근데 온도를 이제 올려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니까 기체들은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가 점점 똑같이 동일한 크기로 부피가 커지는 걸 알게 돼. 자, 왜 그랬을까? 얘가 속도가 빨라진 거지. 빨라지면서 충돌을 많이 하니까 부피가 커진 거죠. 그래서 그 부피가 늘어나는 거를 그래프로 옮겨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부피가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어. 그래서 늘어나는 정도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지? 하고 확인했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 알아서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되잖아. 이거 너무 쉽잖아, 그치? 왜? 충돌을 빨리 하니, 속도가 빨라지니까 충돌을 많이 해서 밀어내니까 부피가 커진다. 그래,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10리터의 부피를 가진 애를 갖다가 계속 가열했더니, 어, 이 처음 부피에 딱 두 배가 될 때, 즉 20이 될 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처음 부피에 딱 두 배가 될 때의 온도를 딱 봤더니 몇 도냐? 이게 바로 273도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도씨 때의 부피에 두 배가 되는 온도는 몇 도더라? 273도다.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 온도를 점점점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때의 온도가 나오겠네? 자, 두 배가 될 때가 273이야. 그러면 다시 거꾸로 줄어들어서 0이 될 때는 얼마겠어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럼 얼마야? 와우. 마이너스 273도씨네? 여러분, 이 얘기는 마이너스 273도씨 때는 기체의 부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체가 없어진다고. 기체들이 운동을 멈췄다는 거야. 스탑. 너무 추워서 기체가 움직여야 부피가 있는 거잖아. 움직여야 부피가 있는 건데, 온도가, 언제나 성립하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이건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0도씨 때 부피의 2배가 되는 건 모두 기체는 273도씨고요.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기체가 운동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기체의 운동하는 걸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온도예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273도씨 이하의 온도는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얘들아, 이 위로 100도, 1000도, 만도, 10만도, 억도, 천억도 이런 온도는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 천억도는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500도는 있을까 없을까? 존재할 수 없는 온도라고요. 온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73도씨가 끝이야. 이게 바로 절대 용도라고 하는 거야. 0 켈빈이라 그래서 이거를 절대 온도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이하의 온도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명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온도 단위를 만들게 된 게 여기를 0으로 기준 잡은 게 절대 용도가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응? 정말 내가 이걸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를 잘하지 못했다. 과학도 잘 몰랐다. 그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어떤 별은 그 별은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가 마이너스 1000도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진짜? 우와, 너무 춥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이 친구 엉터리라는 거지. 여러분, 우주에도 어디에도 이 세계 어디에도 마이너스 213도씨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마이너스 272도까지 내렸어. 근데 그 밑으로 213도까지 못 내려. 왜? 분자를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야. 만들기가 조건이.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끝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자, 요거를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개념을?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좀 어려워요? 자, 부피가 있고 0도가 있고 여기가 온도가 있는데 어, 여기가 273도씨란 말이야. 그러면 0도씨 때의 부피를 내가 V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V0가 2배가 될 때의 온도가 얼마라고요? 273도씨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이걸 연장하면은 몇 도하고 만난다? 마이너스 273도씨랑 만난다고요. 자, 이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0도씨 때 부피가 100ml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273도씨 때의 기체의 부피는 자, 몇 미리가 되는지 자, 10초 후에 내 쓰라고 할게요. 자, 0도씨 때 부피가 100ml라고 한다면 273도씨가 됐을 때의 기체의 부피는 몇 미리가 될 건지 자, 생각했어요?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200ml가 되겠죠? 자, 잘했어요. 자, 상위 5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잘 썼네. 시연이, 전시연, 안시연. 야, 두 시연 1, 2등 했어. 축하해요. 혜민이, 민찬이, 미나. 자, 오늘 10번까지 읽어드릴게. 서준이, 태윤이, 하령이, 채린이, 예준이. 잘했어요. 나머지 친구도 잘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 내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10도씨가 되면은,
음, 10도씨 때의 기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30초 생각해 볼게요. 10도씨 때의 기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는가? 좀 어렵죠? 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어렵겠다. 선생님,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네? 어, 잠깐만. 그러면 이 문제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5차시 추가 문제 준 게 있어요. 주명이 잘했어. 근데, 자, 여기 5차시 추가 문제예요. 50도씨에서의 50도씨로 할까? 50도씨. 50도씨로 합시다. 여기 있네. 음, 자, 무슨 얘기 선생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자, 여기 볼게요. 1도만큼 증가하면요. 얘가 증가한 요 부피는, 요 증가한 부피 있잖아요. 요 증가한 부피. 1도만큼 증가하면 얘가 증가한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3분의 1만큼 증가하죠. 누구의? 처음 부피에. 1도씩 증가할 때마다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래야 273도씨가 증가하면 273이 되면서 V0만큼이 증가해서 V0만큼이 증가하는 거잖아.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1도씨만큼 증가할 때마다 기체가 부피가 정확하게 얼마가 증가하냐면 273분의 1씩 증가한다. 뭐에? 처 0도씨 때의 부피에. V0라고 하는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선생님이 그 보조 문제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0도씨 때의 기체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건 딱 떨어지진 않지만 구해 본다면 뭐냐면, 처음 0도씨 때 부피가 얼마예요? 100ml였잖아. 100ml보다 얼만큼 증가하겠냐? 자, 얘는 지금 0도씨 때 부피니까 100ml가 원래 있었고요. 10도씨가 되면은 얼만큼 증가하냐? 바로 273분의 10배만큼 증가해. 어디에? 0도씨 때 부피 100ml에. 이거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l에다가 10도씨 증가한 양은 213분의 10 처음 부피 100ml 곱한 것만큼. 그러니까 213분의 1000ml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좀 어려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5차시 추가 문제 자료 준 거를 지금 프린트 해놨어요. 그래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면, 자, 7번 문제,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7번 문제.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한다.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얘는 부피와
압력을 보는 거지. 바로 보일 법칙을 보는 거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 또는 반대로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똑딱, 똑딱, 또둑,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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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정답을 쓰세요. 정답 하나입니다. 느느느. 네. 잘했어요. 어, 정민찬, 안시현, 김지민, 배시우, 이준호. 자, 5등까지. 행운의 7등, 최서재까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정답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압력을 증가시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자의 수나 크기는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개수나 크기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곧 부피라고 했죠. 부피는 감소하는 것인데 충돌 횟수가 점점 증가해야 되겠지. 음, 잘했습니다. 두 번째,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샤를 법칙과 관련된 설명. 자, 샤를 법칙은 바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체의 온도. 기체가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도 함께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함께 증가한다는 법칙이 바로 샤를 법칙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5등까지 7등 읽어드립니다. 정답을 쓰세요. 네, 좀 헷갈리죠? 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입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은 어떻게 돼요? 빨라져야 되겠지? 네, 틀렸죠. 1번 틀린 건 알겠지? 자, 2번. 자, 온도가 높아지면 바깥쪽의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진다. 자, 저걸 보지 않더라도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 맞잖아. 언제까지 커진다 그랬어? 자, 열기구 생각해라. 풍선 똑같단 말이야. 자, 풍선이 있어요. 근데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풍선과 온도가 높은 곳에 있는 풍선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이 누르고 있다. 1기압이 누르고 있다. 그러면 이 풍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미는 힘도 몇 기압이다? 1기압이라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기체 운동도 빨라지게 되고 기체 운동이 빨라지게 되면서 충돌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는 거잖아. 증가하는데 그 압력의 증가량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얘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커지냐? 바깥쪽에서 누르는 일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커지는 거라고. 항상 풍선을 경계로 둘의 압력이 같아지면 더 이상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쪽의 압력은 변하지 않았잖아. 일기압은 바뀌지 않았잖아. 누르는 힘은.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속력이 빨라져서 충돌을 많이 해서 풍선을 크게 한 거지. 따라서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3번 왜 틀렸냐? 기체, 기체의 부피가 온도가 높아지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고요.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죠. 개수는 그대로죠.
자, 드라이아이스가 담긴 곳에 넣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드라이아이스는 차가우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부피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네. 이준호, 전시현, 드르릉, 김채민, 안시현, 드르릉, 정민찬. 잘했습니다. 자, 준서, 서재, 민경이까지. 아, 잘했어요. 이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보일과 샤를 법칙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파트가. 보일 샤를 법칙이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지금 주사기를 누를 거야. 자, 주사기를 누른다는 건 이건 뭘 변화시켜 주는 거죠? 외부에 누르는 압력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자, 누르는 거에 따라서 지금 요 안에 기체의 부피가 바뀌겠죠. 뭘 보는 거야?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보겠죠.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부피가 작아지면서 여기 눈금에 나오는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지.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무슨 법칙? 바로 보일 법칙이죠. 그래서 1기압일 때 부피가 60이었다. 그러면 압력을 2기압으로 바꾸게 되면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압력을 2배로 하면은 부피는 절반이 된다. 그럼 여기서 또 압력을 또 2배를 시키면 거기에서 부피는 또 절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럼 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15mm가 될 거 아니야. 잘했어. 그렇죠?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어,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는 우리 샤를 법칙을 좀 어려워하네. 샤를 법칙 하나 더 해볼게요. 이 16번을 보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음, 피펫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기구를 말해요. 여러분들 스포이드를 길게 뽑아놓은 게 피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포이드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근데 스포이드인데 이렇게 길게 뒤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바로 피펫이거든. 여기다가 액체를 이렇게 채울 거예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 여기 끝을 손으로 이렇게 막아요. 손으로 막고 중간을 잡으면 남은 액체가 빠져나온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액체가 이게 조금 나올 때는 빼기가 힘들거든. 그런데 여기가 나머지가 이제 뭐야, 전부. 공기잖아. 거기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 무슨 법칙? 샤를 법칙. 무슨 법칙? 샤를 법칙. 어, 부피가 커지니까 이 공기가 이 관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이 액체를 밖으로 밀어낸다고요. 그럼 액체가 똑똑똑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는 거야. 환상적이죠? 자, 샤를 법칙 이용해서 이걸 빼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즉 샤를 법칙이 아닌 걸 찾아라 라는 겁니다. 샤를이 아닌 걸 찾아라. 자,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30초 드립니다. 똑딱. 정답 쓰지 마시고 아직. 똑딱, 똑딱, 또도독, 똑딱. 아직 쓰지 마세요. 정답은. 음,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샤를의 법칙인데 이런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는 보일의 법칙입니다. 나머지는 4개는 샤를 법칙이고요. 정답을 쓰세요. 네? Oh no. 그렇죠. 어. 자, 여름철에 팽팽해진다. 온도 때문에 팽팽해졌어요. 가열하면 뜬다. 온도 때문에 커져서 뜨는 거야. 가스통을 가열하면 터진다. 온도 때문에 커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팽팽해진다. 온도 때문에 커진 거예요. 전부 샤를 법칙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확산에 대한 얘기죠. 확산. 기체가 아니잖아. 이건 너무 기체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정답자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정민찬, 전시현, 김지민, 최민, 박세연. 잘했습니다. 자, 행운의 7등 조예준까지. 나머지 잘했어요. 네. 자, 18번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야. 자, 다음 그래프는 일기압에서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자,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무슨 법칙? 샤를 법칙.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두루룽. 아까 얘기했죠. 273도씨가 되면 처음 부피의 딱 2배가 된다 그랬어. 음.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8번 문제. 이거 좀 어려워요. 잘 안 보이죠? 교재에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놨어야 돼요. 네. 자, 1분 드립니다. 옳지 않은 것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시우야, 어떡할 거야? 난리 났어. 정답을 쓰세요. 잘한다. 잘하네, 얘들아. 잘한다. 음, 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왜 4번인지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0도 10대의 부피가 273이었다면 50도가 되면은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아까 해볼게 다시. 우리가 T 도씨가 되었을 때의 부피는 얼마라고 했냐면 0도 10대의 부피에다가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래서 만약에 T도가 되면은 273분의 T 곱하기 V0, 0도 10대의 부피만큼 증가한다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때의 부피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고요. 0도 10대 부피가 얼마라고 했냐면 27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도씨가 되면은 273분의 50이 증가하는 거예요. 언제의 부피의? 0도씨 때 부피의.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얼마예요? 323mm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시우야, 우리 시우 난리 났네. 아유, 자, 오케이. 얘들아,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고요. 숙제 꼭 여러분들 다음 시간 전까지 숙제 꼭 제출해 주세요. 보이샤의 법칙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요. 계세요. 음.